지난 9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10일 새벽까지 전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학교에서도 누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폭우로 46개 학교에서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일부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감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침수주택에서는 전기 제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전 구간 운행 중이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 서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지난 9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9일 밤부터 10일 새벽엔 전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무주군 원심곡교 인근 한 하천입니다. 강물이 교량을 집어삼킬 듯 흘러 넘칩니다. 지난 9일부터 10일 아침까지 이어진 장맛비가 군산과 익산 등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200mm 넘게 내렸습니다. 급격한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완주군에선 주민 20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선 하천이 범람해 도로가 유실되고 지하차도가 잠겼습니다. 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4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제방과 교각 등이 유실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대본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군산과 완주 등 4개 시군 주민 16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특히 군산과 익산에 굉장히 많이 비가 내렸고 피해 보고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침 6시를 기해서 도의 재대본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공원 탐방로와 하천 산책로 등을 통제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기상청은 10일 전북에는 밤까지 비가 내리다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11일과 12일엔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남동진하면서 전북은 강한 강수대의 영향에서 벗어남에 따라 11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장수, 무주 등 전북 내륙에, 12일도 오후에 장수, 남원 등 전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적은 강수량에도 산사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토사 유출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많은 비로 인해 전북 지역 학교에서도 누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이번 폭우로 46개 학교에서 침수와 시설물 파손, 누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운주초와 운주중 등 두 곳에서는 운동장과 교실이 물에 잠기거나 급류에 담장 일부가 쏠려나갔습니다. 익산 웅포초와 진안 주천중 등 9개 학교에서는 강당과 교실, 급식실 등이 침수되고 펜스 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제 청화중 등 20여 개 학교에서는 교실과 기숙사, 급식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완주 9곳, 군산 6곳, 정읍 4곳, 김제와 부안 각각 2곳 등입니다. 전북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일부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감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일 침수주택에서는 전기 제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장마철 전기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집안에 물이 차오르면 가장 먼저 현관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물이 빠진 이후에도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감전을 피하기 위해 고무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물에 한번 잠긴 전기기기는 다시 사용하기 전에 수리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북 지역 주택 침수는 17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호남선 서대전에서 익산 구간을 10일 낮 12시까지 운행 중지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집중호우로 KTX 40개와 일반 열차 16개가 20분에서 100분씩 지연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KTX는 전 구간 운행 중이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 서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지대가 낮은 지하 공간은 빗물이 순식간에 차오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과거 반지하방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안타까운 참변도 있었는데요. 네, 지하 공간에서 갑자기 빗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대피하면 되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수많은 반지하방이 빗물에 잠겼습니다. 아니 차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퍼내고 그랬어요.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게 다 되지.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차고.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예, 물. 완전히 잠겨서 여기도 저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은행에 다 2층을 다 대피 다 지고. 큰일 날 뻔했다. 참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된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어렵습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방범창에 막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이 유입되면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빗물이 종아리 위로 차오르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슬리퍼나 하이힐, 장화를 신었다면 계단에서는 맨발로 탈출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워 침수되기 쉽고 또 출입구도 좁아요. 그래서 대피에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하 공간에 물건을 높은 곳에 옮기시고 집중호우가 왔다 이러면은 지하 공간을 즉시 대피하시고.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은 수압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두고 대피해야 합니다. 빗물이 유입되면 5분에서 10분 안에 지하주차장 천장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피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확인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해 경북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지난 9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북 등 호남권의 표심이 주목된다고 합니다.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호남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50%대 중반으로 과거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치권은 김두관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한 호남권의 신임 투표 성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현실인 상황 속에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는 반 이재명 세력에 대한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 등 호남 지역 권리당의 표심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전북 등 호남권에서의 득표율은 차기 대선뿐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인 고향 올레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특별교부세 등 20억 원을 투입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예정지 인근에 있는 허브 체험장을 복합 생활 숙박시설로 꾸밀 계획입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 한국농촌문학회장인 석천 은희태 시인의 녹두골 시비가 고향인 정읍에 건립됐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정읍지부와 고부문화원 보존사업회는 10일 정읍시 고부면에서 은희태 시인이 참여한 가운데 시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시비에 새겨진 은희태 시인의 녹두골은 동학혁명과 발생지인 고부면을 조명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은희태 시인은 정읍 고부문화원 보존사업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부향토지 100년사를 집필했습니다. 한국농촌문화회 3대와 4대 회장을 역임했던 은희태 시인은 농촌 유물을 수집해 고향인 고부면에 민속 유물 전시관도 건립했습니다. TV 개막을 위해서 빛내주신 오늘 오신 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공직청령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이숙자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국민운동본부 총연합으로부터 청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시의원으로 청렴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사업 특별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창 방문의 해는 지난해 고창군이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유산 7가지를 보유한 특성을 살려 추진한 관광객 유치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을 만들기 위한 참신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남원시 퀵스타트 사업단이 채용과 취업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직원 모집부터 접수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에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과 면접 코칭, 면접 수당 등이 지원됩니다. 남원 퀵스타트 사업단은 일자리를 구하는 시민과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일자리 매칭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스쿠터나 휠체어와 같은 전동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 400명에게 전동 보조기기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10번에 걸쳐 6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강사가 전동 보조기기 조작법과 안전운전 수칙 등을 알려줍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소득 제한 없이 어르신에게 전동 보조기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2024학년 1학기 장학생 1000여 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연 부안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반값 등록금 등 4개 분야 장학생 1,187명을 선발해 10억 9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024학년 2학기 장학생은 오는 9월 선발됩니다. 고창군이 농업인 대상 라이브 커머스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고창 지역 농업인이나 농업 예정자로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활용법 등을 알려줍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총 5번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말일까지 고창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시스템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업무용 PC에서는 업무 시스템 접속과 문서 작성만 가능하도록 하고 검색 사이트와 메일 접속 등은 인터넷 가상 PC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실 이외의 출장지와 재택 등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해 청사 외부에서도 안전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한 원격 근무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김제소방서가 용지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소방서 소개부터 채용 과정과 또 관련 자격증, 학과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과 같은 소방활동 영상 시청과
개인 안전장비 착용, 심폐소생술 체험 등도 이뤄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